안녕하십니까, 이진권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,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. 아무리 이모 저모 따져봐도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.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에 추미애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라는 걸 지었답니다. 그러니까 추미애는 미운 짓을 골라 하려고 애 쓰고 기쓰는 국민 밉상, 이렇게 했다는데 그럴듯하기도 하네요. 어쨌든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사사건건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이 추미애 장관을 보면 이 양반이 무슨 윤석열 검찰총장 스토커가 아닌가,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법체계 전체와 지금 대결하는 그런 아주 결기를 보이고 있는데, 여기 이걸 보면요, 돈키호테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제가 2007년에요 풍차와 기사라는 제목의 그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부제가 노무현 대통령 리더십 리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돈키호테다, 그런 뜻이었죠. 그런데 추미애 장관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책을 쓴다면 또 제목을 그런 제목밖에 달 수 없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추 장관 왜 계속 이렇게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까요? 모진 말도 해가면서 말이죠. 세상에 없는 그런 이상한 논리도 전개해가면서. 공명심 때문일까요? 그러니까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겠다, 세상 모든 곳에 이름을 알리겠다, 이런 뜻입니까? 아니면 그 추 장관이요,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탄핵 소추 때 탄핵 편에 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속죄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. 아니면 차기 대선을 겨냥해서 미리 발판을 마련하겠다, 이런 뜻인지도 모르겠고요. 어쨌든 확실한 건 있습니다. 뭐냐면 이 양반이 사람 놀래주는 그런 취미에 빠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세상을 아주 뒤바꿔 놓겠다, 그런 결의에 찬 것 같고요. 정권 수비수로 자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.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난달 23일에 기소되지 않았습니까? 그때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기소를 계속 미루고 결재를 하지 않으니까 윤 총장이 송경호 당시 제3차장 정결로 기소토록 했습니다.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9일에 대검에서 열렸던 그 4.15 총선 대비 수사회의, 여기서 광주지검장이죠, 문찬석 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보고 왜 검찰총장이 2번이나 지시했는데도 그걸 어겼느냐,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. 기가 막히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입니다. 추 장관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검찰총장은 장관이나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답니다. 그러면 장관은 그 검찰청법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럼 검찰총장은 누구를 통해서 행사해야 됩니까?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? 이런 억지가 됐습니까? 그러고요, 검찰청법 제7조의 2, 제2항에 보면 검찰총장 또 지검장,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에게 처리토록 할 수 있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의 지시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 총장이 송경호 차장한테 전개를 해가지고 기소하라고 한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? 그런데 추 장관은요, 자기가 억지를 쓰면서도 문 지검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, 이렇게 아주 위협까지 가했어요. 또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13명에 대한 무더기 기소,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제 그 공소장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죠. 71페이지나 되는 공소장 중에서요, 그걸 3페이지로 요약한 그 요약본만 보냈습니다. 그러면서 2005년부터 있었던 공소장 제출, 국회 제출 이 관행을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난했죠. 그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입니다.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. 그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무슨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걸 핑계로 내세웠습니다. 말은 맞죠. 예.
그런데 그 대상자가 고위공직자 또 핵심 공직자라면 이 말이 달라지는 거죠. 그때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되는 겁니다. 아니 고위공직자나 이 핵심 공직자들까지 그런 보호막 속에 가둬놓겠다?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러면서 뭐 또 추 장관은 또 뭐라고 해괴한 말을 했냐면 조금 늦게 알아야 할 권리도 있다. 무슨 그 말 궤변도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?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공소장 제출부터 가로막아가지고 이 사람들 보호하겠다는 그런 뜻밖에 더 됩니까? 이 사람들이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면 추 장관이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하겠습니까? 게다가요.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답니다. 거기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.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혜택까지 받아야 됩니까? 하다요. 추 장관 또 어떤 꾀까지 내고 있냐면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. 수사검사 따로 기소검사 따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. 이게 이런 제도가 세상에 없답니다. 그런데 이걸 기어이 하겠다고 12일에 조남관 그 검찰국장, 그 법무부 검찰국장이죠. 이 사람을 시켜서 이제 윤 총장에게 이거 만나서 의논하자 이렇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조 국장이 그걸 가지고 대검에 가겠다고 했더니 윤 총장이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.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. 왜? 세상에 없는 제도니까. 그런데요, 이것도 할 겁니다. 예. 문재인 정권, 추미애 장관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. 세상에 없는 그런 이상한 공수처 이런 것까지 기어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곧 이제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? 정권 측은요, 자꾸 이런 억지가 계속되면 이게 바로 정권의 폭망으로 이어진다. 이걸 알아야 됩니다. 망하고 난 뒤에 그때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집단적인 욕구 분출은 집단적인 무감각증을 유발한다고 봅니다. 제가 볼 때는 집단적인 무감각증이란 뭐냐?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, 얼마나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. 지금 딱 그런 양상 아닙니까? 모르죠. 뭐 자신들이 기어이 폭망하겠다면요, 어떡하겠습니까? 우리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